자, 이번에 그러니까 26년 만에 그 개정을 한 문장 부호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그 중요 사항만 좀 발췌를 좀 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토클 시험에서 문장 부호는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가끔 나오면 뭐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참 오랜만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39쪽에 보면은요, 그 첫 번째 마침표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온점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번에 그 마침표로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 마침표 그 저기는 느낌표하고 물음표까지 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원래 마침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옛날 그 규정에서는요. 근데 이번엔 그 온점 부분만 마침표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거, 요것이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강의를 보시면은 아마 옛날 그 책 뭐 저기 했다든지 그런 거 아실 겁니다. 마침표 부분에서는 이 온점하고 느낌표하고 물음표하고 이것도 다 끝나는 그 부호이기 때문에 마침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온점만 마침표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이것이 내용이 이제 그 축소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전에 느낌표라든지 물음표 같은 것도 마침표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온점만 이렇게 쓰기로 했다. 요거 한 가지 주의를 좀 해두고요. 그러니까 옛날 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쓸 때 그 사항에 보세요. 마침표가 기본 용어이고 온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2번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0월 27일을 이렇게 마침표로 표기를 할 때 끝까지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마침표, 10월 마침표, 14일 마침표 여기까지 적어줘야만 올바른 표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연월일을 마침표를 사용해서 표기를 했을 때 올바른 것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X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끝에 안 찍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찍는, 이 두 개를 안 찍는다든지 아니면 요거 하나를 안 찍는다든지 그러면은 잘못 사용된 그 용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그 전까지는 뭐, 이 불확실한 경우가 두 번째 그 얘가 이제 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전에도 이제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치호는 857년에 태어났는데 사망한 연도는 모른다 하면 이제 물음표를 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추가가 된 부분이 처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를 때는 똑같이 붙이기로 한다. 요 규정을 넣어서 그 예를 이제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도 몰았을 때 뭐 1690년에 태어났을까? 요것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부분에서는 2번 예양을 보세요. 2번 예양에서 예를 들어서 효과적으로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내거나 짧게 더듬는 말을 쓸 때도 역시 쉼표를 갖다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쉼표를 하나 해줬고 또 우리만이 이런 경우는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 끊어 읽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다음 쉼표의 용례로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례가 이런 경우는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 끊어 읽는 것 또는 그 부분만을 어떻게 강조해서 끊어 읽거나 그런 뭐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생님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것은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짧게 더듬는 말을 갖다가 표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썼었죠. 그전에는 이런 경우는 그 말줄임표 같은 것들 그러니까 3개짜리를 주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규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3개짜리를 좀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쉼표로 대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 그다음에 3번 항목을 보세요. 이것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광주, 대구, 대전을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고 그 줄임표 앞에서 이렇게 안 썼죠. 요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광주, 대구, 대전하고 여기에서까지 사용을 하면은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대전하고 쉼표를 찍으면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줄임표 자체가 소용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자체를 만약에 하려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앞에 치는 요것을 딱 생략을 해야만 뒤에 있는 그 말줄임표라든지 열거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그 용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4번에서 반점으로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점, 요것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대괄호, 요것도 어느 경우에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열거된 항목 중에서 예, 1번 항목, 보면은 1번에 대한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을 때 중괄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괄호. 거기에 있는 학교에 학교로 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것이든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그 대괄호 사용하는 용례에서 특히 이제 설명이나 논평 같은 것을 다룰 때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 없다로 써 있는데 이렇게 없다로 고쳤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밑줄 쳐둘 것은 요겁니다. 덧붙일 때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대괄호의 사용 용법은 주로 덧붙일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같이 뭐 옛날 그 표기에서는 고쳐지기 전에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의 단위를 같이 묶을 때 쓴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다가 조금 더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표하고 그 화살 괄호. 요것이 뭐 이게 꺽쇠 묶음이냐 옛날에는 그 용어 자체도 약간 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이제 용례를 이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요것은 그 문장 부호의 명칭을 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은 낫표이고 그러니까 뭐 낫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렇게 저기도 했겠죠. 그다음에 하나짜리는 혼나표이고 2개짜리는 견나표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꺽수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은 화살괄호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괄호 2개가 있으면 겹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사용하는 용례도 문제가 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2번 항목을 보세요. 그 겹나표나 겹화살표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책의 제목이나 신문의 이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갖다가 쓸 수도 있다. 예, 큰 따옴표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제목 같은 거, 그 다음에 신문의 이름, 그 다음에 특정 지어지는 이름 같은 데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부분에서 이렇게 묶어서 강조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 용례는 이제 2가지만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어떤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름을 갖다 강조를 할 때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것처럼 사용한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나표를 썼을 때는 이 따옴표를 갖다가 큰 따옴표를 갖다 쓰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용법이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 문장에 대한 인용이라든지 그걸 할 때는 이것은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따옴표가 있으니까요. 그 명칭 자체가 따옴표니까요. 어디에서 따왔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 문장을 따올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또는 책의 제목을 나타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줄표. 특히 어떤 부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앞뒤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쓴 것이라서 이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항목에 가서 붙임표와 물결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첫 번째 요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열거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 화살표를 갖다가 써도 됩니다만은 보통 이 붙임표를 갖다가 써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닫기에서 그 다음에 도약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붙임표로 이렇게 쓰면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이어지는 내용을 갖다가 열거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게 원과 달러 했을 때 2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표시 단위니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표시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위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결표 2번째가 중요한데요.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물결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주로 물결표를 많이 썼죠. 근데 붙임표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번에는 맞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옛날 경우에서 이렇게 하나로만 규정이 된다 하고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줄임표. 여기는 어떤 것을 또 머무를 걸 때 이렇게 쓰는데, 보통 3개짜리하고, 원래 옛날 저기에서는 이 3개짜리 줄임표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짜리는 주로 말을 줄일 때 쓰고, 이것은 말 없음표로 썼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냥 편의대로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일 때도 3개짜리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없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이제 변화된 것이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 다 3개짜리든 6개짜리든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할 말을 줄였을 때나 말이 없음을 나타냈을 때, 그럴 때, 여기는 이제 6개짜리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2번째 보세요. 줄임표 점을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고 6점을 찍는 대신에 3점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실용화 원칙에 의해서 이제 바꾼 것인데요. 컴퓨터에서 보면은 조금 더 좀 쉽게 좀 쓰자 해가지고 이 3개짜리나 6개짜리나 줄임표를 갖다 쓸 때는 다시 이제 자판에서 문장부를 불러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냥 자판 자체에 있는 요 아래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활용해서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도 역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에서 이거 밑줄 쳐둬야 될 것이요. 2번째, 2번 항목에 있는 3번째에서 3번째하고 2번째네요. 어디 나 한번 하고 가운데 점을 쭉하니 이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찍는 그 말고도 아래에서 그냥 이 마침표처럼 이렇게 쭉하니 6개를 찍을 수도 있고 3개를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문장을 한번 보죠. 문제. 자, 문제 몇 가지를 보면은 우선 유제 1번. 문장부의 사용 문제. 이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놓고 어떤 유형이 맞느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주의를 해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열거를 할 때라든지 그런 것을 쓸 때는 앞에서 쉼표를 갖다가 찍지 않는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서 문장부의 용례.
그러니까 써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은 이 네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문장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 선생하고 님자는 관계에 따라서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서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꼭 그 인제에서 신입 그 선생으로 들어온 저기를 갖다가 뭐 박 선생님 하고 뭐 꼭 붙여둘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박 선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박 선생님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되었고, 자, 2번에서 시작이 반이다. 작은 따옴표는 인용한 말에 들어있는 또다시 인용을 했을 때, 큰 따옴표에 또다시 들어가면은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겠죠. 이것은 예전에 고치기 전하고 똑같고요. 3번에서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는 큰 따옴표 같은 거.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와 그 빗금을 갖다 썼을 때 그 빗금은 이제 문장부의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이제 않았지만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제 허용을 해서 쓰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2개 이상 어구를 할 때도 그렇고 분수라든지 그런 데서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2다 그러면 빗금으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허용이 되고, 그 대신 이제 요것은 이제 문장부의 그 규정상에서는 그 명목에서는 그 설명을 하지를 않은 이유는 뭐 수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널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 설명을 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청군하고 이 쌍점을 갖다 썼는데 여기는 청군 대 백군 하고 이 대자를 갖다 생략한 대신에 쓴 거죠. 그것은 자, 이렇게 해서 문장부의 용례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문장부의 명칭 이것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칭도 역시 앞에서 중요하게 그는 뭐 낫표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화살괄호라든지 또 겹화살 괄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7번 항목에서 이제 그 줄표하고 붙임표는 사실은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기로 따지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이 헷갈리기 때문에 줄표하고 붙임표는 그렇게 뭐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걸 크기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4번에서 문장부의 사용 문제.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을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단위 연습은 이제 저기를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쓰기 항목도 약간 그 문제가 이제 확장되어서 나온다 그랬는데 곧 뭐 좀 첨가를 좀 해가지고 좀 더 그 밀도 있게 조금 더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